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전통적으로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울 정도로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형이상학이나 철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대신 인간의 삶에 대한 미덕, 도덕적 가치, 진리 등의 문제에 대해 물음을 던져 대화를 통해 이를 탐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매우 겸손하고 자기 비판적인 인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 방식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오해를 받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국가의 신들을 모독하는 자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대화 방식과 철학적 사고는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가치와 도덕,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화 방식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미덕적 행동은 우리에게 선의와 겸손함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올라서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그런 자를 올바르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던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꼬인다면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떠벌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실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대부분 사람은 나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알아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는 법이다. 세 번째,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하고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좀 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네 번째,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를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5번째, 술을 건전하게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라. 술을 마시는 친구는 나쁘지 않다. 단, 술을 건전히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라. 마치 기름이 불을 키우듯 술은 친밀한 감정,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명심해야 한다. 신께서 식물에게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한다. 하지만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만 공급한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은 어눌해지지만 작은 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술 기운으로 인해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을 명심하라.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되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이 없을 때 비참해진다면 마시지 말라. 술이 없어도 행복하다면 마셔라.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음주는 당신을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시는 음주는 세상의 지혜로운 건강이다. 6번째, 지혜가 부유한 사람과 어울려라. 돈이 많아 보유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부유한 사람과 어울려라. 지혜는 불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더욱 부드럽게 한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에 취해 살기보다는 독서로 더 많은 지혜를 취하도록 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지혜는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스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7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삶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게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4.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르침도 없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기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8번째, 만족할 줄 아는 자를 가까이 하라. 대부분 사람은 행복이나 가치를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을 가장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일을 그르친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 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 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9번째,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10번째,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절대로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인간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첫 걸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그대의 부모에게 베풀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의 인생 조언무. 현재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더 가지게 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변화하려면 과거의 것과 싸우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 에너지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쏟아라. 반성하지 않은 삶과 시험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말 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서 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 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은 다스리기 쉽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결코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한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선영한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불행하다 말하지 말라. 일단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길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진정한 실패란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인생의 시작은 어려움과 함께 온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려움이란 거의 없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고달음의 시작이고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장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고상한 정신은 사상을 논하고 평범한 정신은 사건을 논하고 나약한 정신은 사람을 논한다.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 누구나 지금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친구를 사귀면 느리게 하고 일단 사귀면 단단히 하고 오래도록 하라.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고 성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인간 사이는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위기소침하지 마라.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영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기원전 469년경 아테네에서 석공이자 조각가였던 가정에서 태어나 석공이나 군인으로 일하면서도 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남기지 않았으므로 그의 삶과 사상은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파네스 등 그의 제자들이나 당대인들이 쓴 저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심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또는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질문하고 비판하면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보다 일관되고 타당한 주장으로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본질과 덕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와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태도와 활동으로 인해 많은 적과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소피스트들과 달리 진리가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의 신들을 믿지 않고 자신만의 다이몬에게 지시를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국가의 신들을 모독하는 자로 고소되었으며 배심원들의 표결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살령을 받기 전에 친구들에게 도주할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법률은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며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혼란과 폭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있게 독약을 마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구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발전시켜 이상주의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을 구축하였으며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론을 비판하고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철학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서양 철학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그들의 저작은 중세와 근현대에도 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어떤 정부가 최선인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지와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법률과 정치가 인간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시민으로서 법률에 순응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 정신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진리와 덕을 추구하는 열정과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를 중시하였으며 단순한 생존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건네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당신이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것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그의 철학적인 유산을 계승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적인 생각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상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리더들이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사상은 철학적인 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의 철학에서 우리는 지식과 진실, 공정과 도덕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톤의 철학으로 당신이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보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이 당신의 돈에 대해 얘기하지는 말아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3.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언제든 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한 관계는 없다. 특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며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4.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기게 된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5.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으로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는 이유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충고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6.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1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해 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느껴지는 법이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즈음에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나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7. 당신에 대한 악담을 한다면.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기에 말을 하고 멍청한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에 말을 한다. 생각이란 영원히 영혼 스스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8.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으로 실제 노력은 더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소한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9. 자기 자신을 정복하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해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 10.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진다. 남에게 관대하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돈과 명예도 그리고 젊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11. 철학자가 왕이 된다면.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철학자는 바닷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리기 쉽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10이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13. 청소년과 국가.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좋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이다. 지식과 교육이 없는 국가는 결국 멸망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불행과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소년들을 뛰어난 도덕성과 철학적인 지식으로 양성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리더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인생 조언모.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성한 것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노이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힘을 중 지식을 상으로 삼을 것.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부와 빈곤 중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악순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 다 불만의 어보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사람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그저 쓸모있는 지식일 뿐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에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철학적인 유산을 계승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적인 사상은 이데아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발견되는 형태의 원형이며 진정한 지식과 형이상학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또한 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에 대한 개념을 탐구합니다. 그는 정의와 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들이 철저한 교육과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전합니다. 또한 플라톤은 비유적인 형식을 이용하여 철학적인 개념을 쉽게 풀어내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굴의 비유는 이상적인 형태와 진실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그려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현대 철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상적인 형태 개념은 현대적인 인식론과 과학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현대적인 정치 철학과 국제관계 이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비유적인 형식은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불가결한 철학적 거장이며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높으면서 사회적, 정치적 논의 안에서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톤의 조언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전통적으로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울 정도로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형이상학이나 철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대신 인간의 삶에 대한 미덕, 도덕적 가치, 진리 등의 문제에 대해 물음을 던져 대화를 통해 이를 탐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매우 겸손하고 자기 비판적인 인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 방식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오해를 받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국가의 신들을 모독하는 자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대화 방식과 철학적 사고는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가치와 도덕,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화 방식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미덕적 행동은 우리에게 선의와 겸손함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올라서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그런 자를 올바르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던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꼬인다면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떠벌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실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대부분 사람은 나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알아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는 법이다. 세 번째,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하고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좀 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네 번째,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를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술을 건전하게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라.
술을 마시는 친구는 나쁘지 않다. 단 술을 건전히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라. 마치 기름이 불을 키우듯 술은 친밀한 감정,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명심해야 한다. 신께서 식물에게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한다. 하지만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만 공급한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은 어눌해지지만 작은 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술 기운으로 인해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을 명심하라.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되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이 없을 때 비참해진다면 마시지 말라. 술이 없어도 행복하다면 마셔라.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음주는 당신을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시는 음주는 세상의 지혜로운 건강이다. 여섯 번째 지혜가 부유한 사람과 어울려라. 돈이 많아 보유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부유한 사람과 어울려라. 지혜는 불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더욱 부드럽게 한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에 취해 살기보다는 독서로 더 많은 지혜를 취하도록 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지혜는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스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일곱 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삶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게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르침도 없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기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자를 가까이 하라. 대부분 사람은 행복이나 가치를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을 가장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이를 그르친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 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 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열 번째,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절대로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인간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첫 걸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그대의 부모에게 베풀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의 인생 조언 모음. 현재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더 가지게 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변화하려면 과거의 것과 싸우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 에너지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쏟아라. 반성하지 않은 삶과 시험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말 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서 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 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은 다스리기 쉽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결코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한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선영한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불행하다 말하지 말라. 일단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길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진정한 실패란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인생의 시작은 어려움과 함께 온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려움이란 거의 없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고달음의 시작이고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장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고상한 정신은 사상을 논하고 평범한 정신은 사건을 논하고 나약한 정신은 사람을 논한다.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 누구나 지금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친구를 사귀면 느리게 하고 일단 사귀면 단단히 하고 오래도록 하라.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고 성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인간 사이는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위기소침하지 마라.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영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는 기원전 469년경 아테네에서 석공이자 조각가였던 가정에서 태어나 석공이나 군인으로 일하면서도 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남기지 않았으므로 그의 삶과 사상은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파네스 등 그의 제자들이나 당대인들이 쓴 저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심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또는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질문하고 비판하면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보다 일관되고 타당한 주장으로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본질과 덕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와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태도와 활동으로 인해 많은 적과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소피스트들과 달리 진리가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의 신들을 믿지 않고 자신만의 다이몬에게 지시를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국가의 신들을 모독하는 자로 고소되었으며 배심원들의 표결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살령을 받기 전에 친구들에게 도주할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법률은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며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혼란과 폭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있게 독약을 마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구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발전시켜 이상주의적이고 체계적인 철학을 구축하였으며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론을 비판하고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철학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서양 철학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그들의 저작은 중세와 근현대에도 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어떤 정부가 최선인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지와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법률과 정치가 인간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시민으로서 법률에 순응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 정신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진리와 덕을 추구하는 열정과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를 중시하였으며 단순한 생존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건네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당신이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것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그의 철학적인 유산을 계승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적인 생각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상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리더들이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사상은 철학적인 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의 철학에서 우리는 지식과 진실, 공정과 도덕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톤의 철학으로 당신이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보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이 당신의 돈에 대해 얘기하지는 말아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3.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언제든 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한 관계는 없다. 특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며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4.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기게 된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5.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으로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는 이유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충고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6.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1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해 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느껴지는 법이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즈음에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나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7. 당신에 대한 악담을 한다면.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기에 말을 하고 멍청한 사람은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에 말을 한다. 생각이란 영원히 영혼 스스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8.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으로 실제 노력은 더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소한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9. 자기 자신을 정복하라.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해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 10.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진다. 남에게 관대하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돈과 명예도 그리고 젊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11. 철학자가 왕이 된다면.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철학자는 바닷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리기 쉽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10이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13. 청소년과 국가.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좋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이다. 지식과 교육이 없는 국가는 결국 멸망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불행과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소년들을 뛰어난 도덕성과 철학적인 지식으로 양성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리더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인생 조언모.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성한 것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노이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힘을 중 지식을 상으로 삼을 것.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부와 빈곤 중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악순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 다 불만의 어보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사람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그저 쓸모있는 지식일 뿐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에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철학적인 유산을 계승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적인 사상은 이데아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발견되는 형태의 원형이며 진정한 지식과 형이상학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또한 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에 대한 개념을 탐구합니다. 그는 정의와 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들이 철저한 교육과 도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전합니다. 또한 플라톤은 비유적인 형식을 이용하여 철학적인 개념을 쉽게 풀어내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굴의 비유는 이상적인 형태와 진실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그려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현대 철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상적인 형태 개념은 현대적인 인식론과 과학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현대적인 정치 철학과 국제관계 이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비유적인 형식은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불가결한 철학적 거장이며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높으면서 사회적, 정치적 논의 안에서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톤의 조언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